5월 말에 타 강의 등록을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이제 매출 60만 원, 첫 달에 60만 원 나왔고 점점 상승을 하는데 한 200에서 500 사이에서 계속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 이상 오르지를 않고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그냥 벌어놓은 돈 까먹으면서 프로그램비 내고 뭐 내고 한 다음에 저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뭐 20만 원? 뭐 이러다 보니까는 되게 암울했죠. 근데 이번 12월에는 어느 정도까지 나오신 거예요? 이번에 1사업자에서 2,500 정도 나왔고 2사업자에서 1,1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합쳐가지고 3천이 훌쩍 넘는? 네, 3,000이 훌쩍 넘는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식 소싱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맞지 않을 수 있겠다. 내가 한 하루에 200개, 300개를 한다면 모를까 100개, 150개 언저리에서는 승부가 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저희 코치 일을 해주시고 계시는 이제 이기 출신 키캑하신가요? 네. 키캑하신가요? 이게 플랫폼마다 닉네임을 좀 다르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많은 오해가 있지만 캑캑하십니다. 아, 캑캑하. 네. 다른 데서 킥도 하나 있지 않아요? 캑캑하기 있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다 가짜이십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한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 대표님, 저희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셀벤저스에서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캑캑하시라고 합니다. 이번에 12월 달에 총 매출이 되게 잘 나오셨다고 들어가지고 네. 이제 그 비법을 뽑아내기 위해서 모셨는데 네. 원래는 구매 대행을 하시던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네. 혹시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20대 중반까지는 미용사로 일했었고 20대 중반 이후부터는 공부를 해서 조경 회사를 다녔고요. 그러다가 20대 말쯤에 삼촌에게 좋은 제안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주류 회사를 다녔는데 다니다가 이제 삼촌이랑 좀 틀어지게 되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지금도 삼촌이랑은 아직 새해 인사를 못했는데 곧 삼촌한테 영상 편지? 좋은 영향 받았어요. 덕분에 사업합니다. 네. 그러면 그 사업 구매 대행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네. 언제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2023년 5월 말이었을 거예요. 5월 말에 타 강의 등록을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구매 대행을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 하셨었어요? 그때는 이제 온라인 강의였기 때문에 따로 봐주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받은 전자책 같은 느낌의 영상들을 보면서 그대로 그냥 벤치마킹 방식 그리고 키워드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걸 기반으로 소싱을 하고 올렸던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이면 이제 소위 우리가 몰터리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이 판 거를 나도 가져다가 판다 이런 방식 말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까지 배우셨었어요? 키워드에 대한 거는 그냥 진짜 유튜브에 떠도는 정도? 아이템 스카우트란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았지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지 몰랐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아이템 스카우트 켜놓고 보다가 몰라 이러고 그냥 바로 그냥 이 시간에 소싱하지 이러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몰터리 방식으로 네. 소싱을 계속 하셨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매출은 혹시 어느 정도로 나오셨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이제 매출 60만 원? 첫 달에 60만 원 나왔고 점점 상승을 하는데 한 200에서 500 사이에서 계속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 이상 오르지를 않고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그냥 벌어놓은 돈 까먹으면서 프로그램비 내고 뭐 내고 한 다음에 저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뭐 20만 원? 뭐 이러다 보니까는 되게 암울했죠. 그게 한 몇 개월 정도까지였던 거예요? 그게 셀벤저스 듣기 전까지 계속 한 8월, 9월까지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한 3, 4개월 동안 네네. 어떻게 그래도 꾸준히 하셨네요? 그쵸,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거를 그만두면 나는 이제 자격증학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격증학원으로 돌아가기 싫은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다 하면서 이제 셀벤저스 강의를 신청했죠. 맞아요. 그 마지막에 저희가 항상 세벤저스 강의를 듣고 올인원은 회식을 같이 하는데 회식 자리에서 그 열정이 남다르게 돋보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뭔가 하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정말 간절한 그런 말투로 저 자격증 학원 가기 싫으니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네, 살려주세요. 약간 후기도 그렇게 쓰셨던 네. 것 같고 너무 다행이고 그때 혹시 목표 매출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 목표는 1000만 찍어보자. 1000만 찍어도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12월에는 어느 정도까지 나오신 거예요? 이번에 1사업자에서 2,500 정도 나왔고 2사업자에서 1,1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합쳐가지고 3천이 훌쩍 넘는? 네, 3,000이 훌쩍 넘는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취업과는 거리가 멀어진 걸까요? 네, 재취업은 이제 영원히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이 이제 나와 재취업은 영원히. 그러면 저희 수업을 8월에 들으셨는데 네. 그 이후에 뭐 9월에는 적용을 하셨을 거고 네. 10월, 11월 이때는 매출이 어떠셨어요? 일단은 셀벤저스 끝나고 나서는 바로 매출이 늘지는 않았고요. 키워드라는 걸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시간을 많이 해먹었고 계속 이제 궁금한 것들 이제 강사님들한테 물어보고 했지만은 저만의 그런 답이 안 나오고 누군가는 찾는데 나만 못 찾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그때도 매출이 좀 심심했고 그때도 1000이 안 됐던 것 같아요. 10월까지도 11월부터 이제 점점 오르다가 1000에서 1500 정도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 키워드의 맛이구나. 이 키워드 맛을 좀 보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더 고도화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세 페이지 고도화도 하고 후킹도 넣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소싱이랑 업로드보다 고도화에 좀 더 시간을 들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사실은 아직도 지금 알바생 2명을 쓰고 있지만은 2명이 하루에 올리는 양을 합해도 100개가 안 됩니다. 60개, 50개 정도밖에 안 올려요, 하루에.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그 중에서 고도화를 시킬 상품이나 혹은 내 몰에 맞는 컨셉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소싱은 아르바이트생이 다 하고 거기에서 고도화를 시키는 방법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소싱까지는 제가 하고요. 소싱까지는 제가 하고 업로드만 이제 알바생들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하루에 60개 정도씩 네네. 계속. 한 명당 30개씩. 그러면 소싱은 어느 방식으로 주로 하세요? 저는 거의 지금은 이제 키워드에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셀러라이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해가지고 소싱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소싱 60개 하시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드세요? 소싱 60개 하는 데는 저는 조금 느린 편인 것 같아요. 소싱 60개 하는데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상품을 그냥 보지 않고 셀벤저스 하면서도 차차님한테 배웠듯이 인사이트를 찾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품 하나를 봐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분이 차린 몰의 인사이트가 무엇인가 여기서는 왜 이렇게 잘 팔리지? 혹은 여기는 뭐를 이렇게 고도화를 많이 했지?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었어가지고 소싱하면서 좀 잔바리를 많이 쳤다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걸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아예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소싱을 하실 때 너무 본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안 좋은데 이제 네네. 배우셨으니까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는 그때랑은 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 저한테 맞는 것을 조금씩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상품 구성이나 혹은 이제 어떤 카테고리라든가 내가 좀 더 자신 있게 고도화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아예 생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파도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후두둑 나오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쪽으로 조금 고도화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고도화가 이제 매출의 비결이라고 보시는 건데 네네.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살짝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팁이라고 하자면은 일단은 팔린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상세 페이지에 2줄의 한글 멘트를 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2줄을 먼저 달고 보면은 왜냐면은 반대로 생각을 해도 중국어만 있는 다른 페이지들을 보다가 혹은 이제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페이지를 보다가 친근한 멘트 2줄만 봐도 신뢰성이 확 쌓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신뢰성과 혹은 이제 이 제품이 지금 어떤 인기를 끌고 있는지 혹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적어도 2줄 혹은 4줄 이상을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팔렸다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멘트를 4줄, 8줄 늘려가는 거죠. 텍스트만으로도 굉장히 깔끔하고 혹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고도화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소싱을 뭐 적게 하시는 건 아니고 벤치마킹으로 하시니까 좀 숫자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초반이랑 지금이랑 소싱 개수는 비슷하신가요? 저는 처음 구매 대행을 했을 때는 하루에 100개 이상씩 소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해봤는데도
매출은 500, 60에서 500 늘어봤자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구잡이식 소싱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맞지 않을 수 있겠다. 내가 한 하루에 200개, 300개를 한다면 모를까 100개, 150개 언저리에서는 승부가 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소싱 개수는 줄었는데 매출은 오히려 확 늘었고 네, 맞아요. 지금 본다면 예전에 본인이 왜 매출이 안 났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남는 거에 너무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 이 상품을 팔면은 얼마 남을 거야 혹은 이 상품은 이렇게 해야지 많이 남을 거야 돈에만 너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크무비라던가 혹은 한 번만 팔려도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품에만 너무 몰두를 하지 않았었나. 그리고 너무 흔하거나 유행이 없거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시즌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물건 보는 눈이 없어서 아무 상품이나 네네, 하셨군요. 맞아요. 지금은 그러면 60개가 다 키워드는 아니고 키워드 기반으로 한 이제 벤치마킹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도 소싱을 하시고 그러니까 벤치마킹이죠. 그것도 어떻게 네네. 보면 벤치마킹이 대부분이고 효자 상품으로도 제품을 런칭을 하셔가지고 거기서도 매출이 크게 났다로 네네. 들었는데 혹시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번 12월은 효자 상품의 비율이 거의 7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70% 이상 차지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저는 쿠팡이 정지당했거든요. 쿠팡이 정지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만으로 그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는 게 아쉽네요. 네. 정말 아쉽긴 하지만은 네. 지금 나왔다는 게 정말 뭐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네네. 옆에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지만 또 뒤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아셨죠? 거의 쿠팡도 있었으면 4천 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주문 처리하느라 엄청 힘드시지 않았을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정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핸드폰이. 고객들한테 구성은 어떻냐, 뭐냐 계속 와가지고 자동 메시지 돌려놓고 해도 계속 울리니까 무음 처리해놓고 주문 처리하랴, 카톡으로 CS 하랴 하루 종일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알바생들 밥도 못 주고 이렇게 업로드 할 것도 못 주고 그럴 정도로 주문 처리 정말 많이 했습니다. 효자 상품이니까 CS는 상세 페이지가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좀 덜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질문이 오는 거는 다 이제 적어놨다가 해놓으시는 게 그 다음 질문을 없애는 데는 좀 효과적인 것 같고 네네. Q&A를 쭉 해가지고 또 상세 페이지에 해놓으시면은 이미 하셨겠지만 네. 안 하셨나요? 좀 간결하게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그런 것들 해놓는 게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네. Q&A는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맞습니다. 것까지 알려줘야 되나 하는 것까지 이제 써놓으면은 CS 시간을 확실히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러면은 효자 상품이 한 70% 정도 매출을 차지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은 하고 있다는 건데 거기서 네네. 혹시 마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이 상품의 마진 한 40% 정도가 남습니다. 40% 정도. 벤치마킹 방식으로 한 거에서 뭐 알바생 인건비 이런 거 충분히 다 빠지고 네. 프로그램 비용도 빠지고 효자 상품 마진은 온전히 나만의 것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괜찮게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진이 많이 남는 비결이 혹시 있을까요? 마진이 많이 남았던 비결은 일단은 제가 구성을 조금 특이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구성 같은 경우를 처음에는 이제 이 상품이 종류가 너무나 많았고 효자를 하려고 했던 제품이 옵션도 너무 많고 종류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가 잘 팔리는지도 몰랐고 공급사도 한 곳이 아니라 한 5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 상품을 처음에는 반자동 방식으로 10개 이상을 올렸어요. 10개 이상 다 각자 다른 구성으로. 그래서 그 중에서 잘 팔리고 그리고 CS 대응이 좋은 공급사를 찾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상품 품질이 괜찮고 그리고 CS도 괜찮고 마지막에 얘기가 잘 통하는 타오바오 판매자를 찾아서 그 판매자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몰을 한국에 광고해주겠다. 광고해줄 테니 내가 생각하는 옵션들이 있는데 그 옵션을 너네가 만들어줄 수 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성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그 구성에 그럼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진이 필요하다. 너희가 만들어줄 수 있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얻어먹은 거죠. 얻어먹어서 그거를 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꾸미고 이 옵션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저한테만 팔아달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제 상품을 끌고도 그 옵션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나오지를 않고
얘는 이 상품을 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유일무이한 그 구성의 옵션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했다 보니 그 안에서의 마진을 만드는 게 조금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이 구성을 다른 사람들도 비싸도 이 구성을 파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 세트 구성이 하나씩 사는 것보다는 훨씬 쌌기 때문에 그거를 살 수밖에 없게끔 제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진 이제 아까 처음에 듣고 그 상품 이제 제가 가져간다 이랬는데 네.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제가 가져갈래요. 네, 아직까지도 이랬는데 없습니다. 절대 못 가져간다고. 그래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엄청 네네. 골치가 아플 것 네. 같긴 하네요. 진짜 잘하신 것 같고 그렇게 유니크한 옵션이면 쿠팡도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이 사업자에 올렸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이제 좋게 넘겨놨습니다. 일단. 또 이런 시행착오 같은 걸 한번 겪으면은 그 다음에 분명 더 좋은 네. 미래가. 주로 효자 상품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었고 이제 네네. 마진도 상당히 높아서 재미를 많이 보셨는데 계속 이런 상품들을 늘려가실 계획이실까요? 네네, 저는 앞으로도 효자 상품을 늘려갈 생각이고요. 효자라고 해서 너무 비싸거나 이런 제품을 한다기보다는 이것처럼 적게 소비자는 모르는, 소비자는 얼마에 가져오는지 모르지만 난 40%를 먹는 그런 효자 상품들을 만들려고 조금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잘 팔리는 상품을 사입까지는 고려를 혹시 안 해보셨을까요? 사입까지도 고려를 했었지만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판매자와의 합의가 실패하였습니다. 네, 1688에 있는 제품이 오히려 비쌌고 타오바오 판매자가 훨씬 쌌기 때문에 조율을 해서 내가 이거 세트 구성으로 아예 사입을 하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개를 사든 200개를 사든 넌 이것만 할인해 줄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했을 때의 마진이 오히려 더 적게 나온다는 거를 계산을 해봤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입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자동을 그래도 더 오랫동안 해오셨고 그것도 매출이 나쁘지 않은데 네. 왜 효자 상품을 더 많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은 반자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제품이 팔려는 경우도 많고 그 제품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도 없을 뿐더러 받았을 때 불량이 나거나 혹은 환불 처리를 할 때 그 수고로움이 배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효자 같은 경우는 그 제품에 대한 것들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혹은 괜찮은 공급사를 찾고 하면서 그 쌓아 올린 노하우를 통해서 이제 고객한테 좀 더 소통을 하거나 반품을 다른 쪽으로 회유를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하기 훨씬 편한 부분이 있고, 주문 처리를 하는 경우에서도 너무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 계속 팔렸을 때 그 주문 처리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편했기 때문에 좀 더 효자를 많이 늘려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상품은 사입하는 데는 실패하셨지만 사입 상품은 다른 거는 계획은 없으세요? 정말 최근에 좋은 제품을 발견을 했으나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통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것도 포기를 하고 이제 효자로 넘어갈 예정이고요. 다음 사입 제품도 계속 찾고 있는 편인데 일단은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주문이 너무 많아요. 주문이 많아서 사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데에 좀 더 시간을 쏟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알바를 늘리든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시간을 좀 가져서 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주문 처리 알바는 안 쓰시고 업로드만 쓰시고 계신 네네. 거고 주문 처리는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업로드 알바에 나가는 그 인건비가 좀 많나요? 지금은 어느 정도 쓰시고 계실까요? 업로드 알바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한 명당 20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 턴인 것 같습니다. 한 15만 원? 네, 15만 원 많아야 15만 원, 18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건당으로 어느 정도로 계산하세요? 처음에 이제 2주 동안은 300원을 줍니다. 2주 동안 300원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잘한다 하면 이제 400원으로 올려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2명 쓰신다고 하셨는데 네. 왜 한 분 쓰셔도 괜찮은데 왜 2분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굳이 2명을 쓰는 이유는 제가 알바생을 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해서 돈을 팍 땡겨서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남는 시간에 깨작깨작해서 조금만 받아도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이 상황이고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것도 없고 저도 제가 소싱을 아무리 해도 그만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시려고 하는 분의 니즈를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에 100개, 뭐 이렇게 200개 하시던 분이 저랑 하면은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제가 애초에 공고 자체를 많이 버시려는 분 가셔라. 남는 시간에 깨작깨작 하실 분, 그냥 뭐 육아맘이나 혹은 회사 다니면서 잠깐 남는 시간에 하실 분,
혹은 뭐 학원 다니면서 조금씩 하실 분, 이런 분들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니즈가 맞다 보니 그분들은 뭐 돈을 이렇게 왕창 벌지 않아도 이 정도만 해서 용돈벌이만 해도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시고 배우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맞는 분들을 제가 채용하려고 하다 보니 30개나 40개, 50개 맞는 알바분들을 2명을 채용해서 돌리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이게 주문이 많아지면 아무리 자동화 툴이나 이런 걸 쓴다고 해도 결국은 시간이 투자가 되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정신력이 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맞습니다. CS와 주문, 반품, 문의 이런 거에서 오는 게 많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미덥지 못하더라도 주문이 진짜 너무 많고 뭐 내가 이 매출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거고 줄일 생각이 없다면은 과감하게 사람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네. 해야지만 진짜 디지털 노가다가 아닌 맞습니다. 이제 노마드 행복한 자유로운 그런 사업가가 맞습니다.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주문이 너무 많아서 아픈데 어쩔 수 없이 주문 처리를 이제 돈을 주니까 맞습니다. 받아야 되는 정말. 그런 상황이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울면서 주문 처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걸 듣고 네. 부러워하실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나 너무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라고 말하면은 감사한 줄 알아라. 너 지금 누구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냐, 이런 얘기 좀 많이 듣는데, 제가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이제 매출이 잘 안 나오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나 주문 처리하느라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굉장히 죽일 듯한 눈빛으로 쳐다봐서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로라님이 위로해주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그런 에러 사항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네. 업로드 노동에서 벗어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주문 처리 노동도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네. 앞으로의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앞으로 2024년에는 로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문 처리 쪽의 알바나 혹은 직원을 고용해서 제가 사무실을 꾸려보는 게 저는 목표고요. 사무실을 꾸려서 그 안에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입이나 다른 파이프라인을 조금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쪽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해보는 게 이번 24년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진짜 방구석의 1인 셀러가 아니라 진짜 사업가로서 맞습니다. 네, 한 걸음 저보다 매출이 앞으로 더 나오시지 않을까? 왠지 그러실 것 같아. 실행력이 좀 그랬으면 남다르신 것 좋겠네요. 같아서 네. 아니 왠지 잘 나오면 저 잊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신분을 이제 네. 뒤늦게나마 다져보려는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노력하면서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고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끝인가요? 화이팅 하세요. 아 그거 하지 마요. 공유할게요. 정도? 들은 게 몇 월이에요? 그때가 여름이었으니까 8월이었나요? 아, 8, 9월이었나요?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들으시긴 했구나. 네네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코스를 듣고 했는데 그때 한 5,000개를 채웠어요. 5,000개 조금 안 되게 채웠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언급하지 말고. 아, 네네. 삐 처리할게요. 네네. 삐 다른, 처리. 다른 곳에서 삐. 네, 다른 곳에서 듣는데 삐. 매출이 안 나와서 이거 어떡하지? 내가 모르는 방법이 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계속 구매된 강의를 찾던 와중에 셀벤저스를 보게 돼서 마침 얼리버드고 이기고 이거 초반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결제하고 왔죠. 그때 20대는 좀 저렴했죠. 그쵸 그랬죠.